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다이저스트 강태욱입니다. 아, 오늘은 그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에서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인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모델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내용들을 올렸는데요. 뭐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특히 이제 오픈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디지털 월드하고 이제 그 피지컬 월드를 이제 커넥션을 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쭈루룩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된 부분들 이제 그 어떤 뭐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뭐 이렇게 이제 그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상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그래픽 쪽에 이제 CAD 쪽이죠. 모델링 쪽에 그, 그 어떤 기술들을 좀 오래전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을 연구 개발을 했었어요. 네, 그쪽에 이제 그 CAD 엔진이라고 하죠. 그 CAD 연산자를 직접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을 했던 일을 했었고,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모델링의 어떤 기법, 그 관련된 이제 데이터 구조, 그리고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그래픽으로 표현돼야 되니까 컴퓨터 그래픽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이제 본 책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그래픽스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할 때 최초로 공부한 책이 뭐였냐면 이 책입니다. 이게 이제 구할 수 있는 책인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에요. 네, Solid Modeling with Design Base라는 책이고요. 실제로 디자인 베이스는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CAD 엔진입니다. 일본에는 자생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CAD 엔진들이 꽤 많이 사용이 돼요. 그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컴퓨터 쪽에 이제 CAD 엔진을 개발하는 거에 관련된 책은 없었어요. 거의 국내에서 나와 있는 것도 책이 뭐 한두 종이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번역서 한 종이 있었고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 그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외국에서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솔리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3차원 CAD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시오쿠라라는 교수님인데, 여기 보면 시오쿠라라고 돼 있죠. 이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적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챕터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던데요.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보면 솔리드 모델링에 관련된 이제 소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언어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CAD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형 언어잖아요. 보면 이제 라인을 그려라 이러면 라인이라고 치고, 그러면 파라미터는 뭐지? 그럼 CAD에서 묻잖아요. 그러면 파라미터는 포인트 1하고 포인트 2야 입력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알았어, 내가 이제 포인트 1하고 포인트 2를 받아가지고 그걸 라인으로 표현을 해서 그려줄게. 이게 이제 대화형 방식인데, 이런 어떤 컨셉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솔리드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솔리드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뭐야 어떤 니즈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물체가 있잖아요. 이 물체를 컴퓨터로 표현해주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일단 치수를 알고 싶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면 실제로 이 치수가 정확하게 이제 그려져야지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치수를 알면은 예를 들면 이 그 물건을 만들 때 수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곱하면 대략 이게 원가가 얼마 정도 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수량 산출의 어떤 이유도 있는 거죠. 견적의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이 재료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실제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가상으로. 그쵸? 그걸 해석을 하려면 얘에 대한 물질의 성질 같은 거를 이 지오메트리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넣으면 해석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목적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어떤 재료를 있잖아요. 어셈블 이렇게 조합을 할 때 얘랑 얘랑 서로 이제 그 연결되는 포인트에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 이런 어떤 그 물체가 이 3D 공간에서 표현이 되려면 얘가 이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채워져 있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다라는 것들을 자료 구조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안에가 이제 보이드로 되어 있네. 이쪽은 다 이제 필이 되어 있네.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점을 주면 이게 이제 물체 안에 있다? 물체 밖에 있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특별한 자료 구조가 필요해요. 그거 자료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 중 하나인 엣지 빔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현된 여기 보이시죠? 윙드 에이지 구조라고. 이 구조로 이제 이 물체를 자료 구조를 표현을 합니다. 그 방법을 설명을 해줘요. 이거를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이 표면상에 내가 요 점을 찍었을 때 이 점이 이 표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3차원적으로 확장을 하면 이 공간에 이 점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료 구조를 3차원으로 엮는데 이거를 이제 경계를 가지고 3차원 형상을 표현한다고 해서 boundary representation이라고 해요. 경계 표현법이라고 해요. 이 경계 표현법이 CAD 엔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또 목차가 나오는데 하이 레벨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하이 레벨 오퍼레이션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컵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이 컵에 예를 들어서 이 진흙을 생각해 보죠. 이 진흙으로 이 컵을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진흙을 가지고 주물럭주물럭거리면서 이런 어떤 뻥 뚫린 곳을 만들겠죠. 이렇게 파낼 거예요. 이렇게 요걸 이제 루프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이 루프를 만들어요. 이게 뚫린 루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쌓여있는 루프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뭐 마치 차득으로 손을 이용해서 이제 그 뗐다 붙었다 하는 방식을 이제 그 하이 레벨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보통 그 라이노 같은 CAD 엔진에 보면 인터섹션 연산자나 유니온 연산자가 이런 거에 속해요. 더하고 빼고 이러는 거죠. 이 더하고 빼기만 해도 모델링을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팅커캐드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유니온 연산, 서브트랙트 연산자 이런 것들 많죠. 예.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 둥그런 어떤 실린더를 만든 다음에 좀 작은 실린더를 만들어서 빼버리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네. 이런 식의 어떤 하이 레벨 연산자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곡면을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곡면이잖아요. 이런 곡면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 곡면을 실제로 이제 컴퓨터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컴퓨터는 사실 메모리가 제한되어 있는 유한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이 곡면에 대한 함수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어떤 그 곡면의 어떤 수평축, 요거를 곡면의 수직축이라고 했을 경우 이걸 U라고 하고 V축을 이렇게 두 가지 축을
정의를 하고 그 u하고 v의 값에 대해서 특정 xyz를 구하는 넙스 같은 어떤 공면을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점을 무한정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실수니까, 실수 도면이니까 무한정으로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무한정의 첫 포인트를 이런 어떤 컴퓨터에다가 메모리에 올리고 렌더링을 돌려버리면 이게 컴퓨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뻗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수치적인 연산이 너무 많아서 계산량이 너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그 필요한 요구 정도로만 분리를 해요. 분할해요. 보통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해가 많아서 무한일 경우에 이거를 사용자가 이제 필요한 요구 수준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분할 공략법이 있어요. Divide and Conquer라는 분할해서 공략하자 이런 어떤 접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렌더링의 목적이라고 하면 렌더링 할 때 이 커브가 사람 눈에 봤을 때 너무 그렇게 직선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만 해상도를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렌더링을 해버리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 곡선으로 보인단 말이죠. 실제로는 가까이 가면 이게 선이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져 있지만 다시 한번 그때의 해상도로 이 어떤 그 곡면에 곡선을 잇는 선분에 대한 길이를 다시 계산해서 줄여주면 또 매끄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를 사용할 때 리젠 명령이 있어요. 리젠 명령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제너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공률의 해상도를 카메라 시점에서 거리를 고려한 카메라 시점을 고려를 해서 이제 공률 그 곡선의 위에 있는 선분, 그러니까 미분을 한 거죠. 미분을 한 이 선분에 대한 길이를 계산을 해서 곡선처럼 보이게끔 다시 그 선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리젠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게 어떤 캐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냥 이게 카메라 줌 아웃 될 때마다. 근데 오토캐드 같이 이제 상당히 많은 엔티티를 다뤄야 되는 거는 카메라를 줌인 할 때마다 이걸 리젠을 하면 얼마나 속도가 느리겠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리젠하도록 하게끔 하는 옵션이 있어요. 옛날에 손으로 다 쳐줬어요. 리젠 이렇게 줌인 할 때는 이게 이제 서클이 육각형처럼 보이고 막 그래요. 다 이게 속도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렌더링에 관련된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지만 렌더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수치 해석적인 문제로 돌아가요. 예를 들면 물량을 뽑아내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 물량을 뽑아낼 때 이걸 선분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커브가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반구를 예를 들면 6개를 등분을 해가지고 해상도를 나누었다고 쳐요. 그걸 가지고 이 선에 대한 길이를 가지고 물량을 뽑았다고 치죠. 예를 들면 이 그 컵에 이 부분에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그 페인트 칠을 한다고 치죠. 이렇게 물량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페인트를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선 해상도로 물량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량이 부족할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그냥 대충 그냥 곱하기 뭐 1.5배에서 사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물량이 낭비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 선분에 대한 이 커브에 대한 그 어떤 길이를 계산을 해서 뽑아서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은 이걸 이제 엉뚱한 어떤 그 엔티티를 가지고 물량을 이제 뽑으시는 거죠. 그러면 물량이 다 틀리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이제 넙스로 표현된 이런 서페이스에 대한 물량을 뽑을 때 넙스로 뽑는 게 아니라 넙스가 변화된 메쉬를 가지고 뽑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3D 그 모델의 어떤 개념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짓을 안 하죠. 근데 이제 눈으로만 이제 비주얼한 시각적인 부분만 보면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그냥 메쉬를 가지고 물량을 뽑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물량이 일단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식이 이게 틀려진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프리폼 같은 경우에는 프리폼 커브를 어떻게 이제 이퀘이션을 표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프리폼 서페이스에 대한 모델링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패치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패치가 뭐죠? 아프면 이렇게 땜질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땜질해서 딱 붙이는 거, 그거 패치라고 하잖아.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커브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거, 이걸 표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넙스로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이게. 근데 요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요건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패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경계 조건, 그러니까 경계 커브를 이렇게 맞춰서 거기에 대한 공유를 이제 매끄럽게 할 수 있는 패치 커브를 또다시 만들어요. 만들어서 붙여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마치 종이 공작 하듯이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드 모델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정리를 합니다. 이 책은 대부분 자료 구조, 그러니까 솔리드 모델링을 위한 자료 구조, 그 다음에 자료 구조에서 특정한 어떤 모서리나 아니면 벌텍스, 그 정점이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모서리죠.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서페이스죠.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 딱딱 이렇게 딱딱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엣지와 엣지가 만나는 부분, 모서리와 모서리 만나는 부분, 이걸 이제 벌텍스라고 해요. 정점. 정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 구조를 담아두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돌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런 어떤 넙스를 표현하는 어떤 그 수학적인 함수에다가 그 정보를 전달해서 해주는지, 그래서 이 전달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분할해서 잘라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렌더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 요소인 삼각형을 얻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수학적인 거와 자료 구조 두 가지가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 더해서 위상 수학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상 수학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어떤 이런 어떤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표현을 하면 얘가 이 지점에서 사실 이 전체 부분들을 다 추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각각에 대한 어떤 그 요소의 그 위치 상관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위치 상관관계를 데이터에 저장을 해야지, 자료 구조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지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가라든지 왼쪽 방향으로 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제 이 표면 위에 붙어 있는 개미라고 치죠. 개미가 있는데 이 개미가 앞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뒷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려면 뭔가 추적을 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그 정보에 관련된 학문이 위상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위상에 관련된 내용이 자연 구조를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 방법론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좀 잠깐만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실린더를 표현하는 방법이 나오네요. 실린더. 그쵸? 여기서 실린더에 대한 어떤 지오메트리는 위상학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추정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쵸? 나의 어떤 그 현재 이 지점에 대한 위치가 위치에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갈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게 추적해서 갈 수 있는지 그 정보만 중요한 거예요. 위상학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드를 보면 지오메트리 부분으로 계산하는 이퀘이션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냥 자료 구조로
얘가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식의 그 인덱스를 타고 이제 넘나드는 이런 코드들이 이렇게 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즈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서 그려지는 부분이에요. 에즈윙을 이제 하나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이게 시간도 많이 가요. 논문 하나거든요. 에즈윙 이 자체가. 에즈윙은 상당히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많이 쓰이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제가 유튜브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했던 그 팟캐스트 방송 예전에 그 이런 어떤 유튜브 비디오가 아니라 그냥 그 라디오 방송처럼 팟캐스트 방송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보시면 내용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컴퓨터 그래픽 다이제스트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게 유튜브니까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보든지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뒤에 보면 커브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 정의하는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프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커브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서 이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내가 예를 들면 매개의 변수 t를 정의를 했을 때 0에서부터 1까지 변화할 때 나의 x 지점, y 지점을 계산할 수 있는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방법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곡률 같은 거를 계산하는 이런 방법들도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유도하는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참 이런 책들이 정말 그 희귀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해외에서 이제 그 구입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상당히 이제 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 책 구입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솔리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솔리드 모델에서 여기 벌텍스 하나 이렇게 추가하면 이게 엣지가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렇게 이제 바운더리에서 도는 부분을 루프라고 하는데 이 루프도 달라져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자료 구조로 이렇게 변환하고 이제 만드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베지어 이제 패치 같은 거 어떻게 이제 코딩하는지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죠. 자, 이 정도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좀 약간 그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그 건축이나 이쪽도 좀 꽤 많이 있어요. 그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제가 올린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이제 BIM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기서 이제 좀 연장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살을 붙여볼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건축적인 관점에서 이런 건물을 디자인했다고 치죠. 그럼 여기에 정보 모델이 들어가면 아까 이제 들어가 있는 정보 모델이라는 게 데이터 자료 구조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정보 구조가 들어가 있죠. 벌텍스, 에지, 그 다음에 루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 이제 지오메트리에 대한 정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위상에 대한 정보 있겠죠. 이게 뭐 탐색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내가 있는 위치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전체적으로 탐색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표면을 이제 계산해 줄 수 있게끔 그 서페이스라든지 커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런 어떤 그 계산 기하에 필요한 정보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결국에는 이제 어떤 건물인지,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어떤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뭐 발주자는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 요구사항에 맞게끔 필요한 정보가 여기에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아까처럼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좀 해석해서 얻는다든지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걸 그냥 BIM이라고 건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 BIM 관련된 책을 좀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이스트만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써놓은 책들을 쭈르륵 보면 결국에는 CAD에서 출발을 했고 CAD에서 정보를 플러스한 게 이제 BIM이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디스크립션 묘사를 하는지가 이제 빌딩을 디스크립션 하는 모델링의 시초가 된 거고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말이 많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3D 모델 막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용어의 어떤 기반이 되는 기술들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을 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예, 카테고리 같은 거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요런 책이죠.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네, 여기 좋습니다. 네, 이제까지 그 모델링에 관련된 책 중에 아주 핵심만 집어서 얘기한 책은 이 책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이쪽 분야를 이제 계속 파오면서 느꼈지만 예, 이 책만한 책이 없다. 그래서 꼭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라. 예, 그래서 이 책 소개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비전 있는 그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